네, 오늘 아침 북한의 매체들이 일제히 속보를 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군사 도발에 나설 것 같았던 북한이 대남 군사 계획을 전격 보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 침묵하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17일 만에 등장해서 어제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남 행동을 보류하겠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뭔지, 또 남북 긴장 국면이 새로운 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듯 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계획들이 전면 보류가 됐어요. 네. 극적인 효과를 노린 북한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 중앙군사의 예비회의를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회의를 열고 그런 걸 전에 잘 보질 못해서 최근에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이 이게 단번에 막 하는 게 아니고 잘게 이 쪼개서 하나하나 하면서 또 하기 전에 미리 예고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수순으로 옮겨가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군사행동 지난번에 총참모부 담화를 통해서 공개된 것은 4가지였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일부들은 이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개성공단의 부대를 진입시키고 네. 그다음에 일부 그동안 비워둔 초소의 이 경비병력들이 들어가고 물론 그것이 4대 행동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최종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보류를 했다고 그랬는데 보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회의 결과 발표한 내용 짧게 나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정세를 평가해보고 최근의 정세를 평가해보고 보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극적인 반전 효과 이를테면 이런 분석들을 그동안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뒤에 있고 네. 여동생을 앞세워가지고 네. 여동생에게 모든 악역을 다 맡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나타나서 뭔가 반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도 그동안 있었는데 예. 이게 그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회의라고 그랬거든요. 네. 표현이 보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소를 한 게 아니고 보류이기 때문에 예. 이 보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의 반전이다, 극적인 효과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실제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에 뭔가 이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저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제일 정확히 알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알 수는 없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 그래서 김여정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앞서 나간 것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보류라고 하는 결정을 했지만 이미 본인이 결심해서 이행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본인이 결심했고 그걸 김여정 여동생이 하고 있었을 뿐이지 본인이 결심해서 한 거를 본인이 또 보류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이나 지시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정세를 평가를 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부 단속이 사실 급선무였거든요. 내부에 막 적개심을 일으키고 막 군중 대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보니까 남측의 반응이 생각보다는 좀 강한 것 같다. 이를테면 확성기 세웠는데 여론이 안 좋아요. 우리 국민 여론이 그럼 세우면 우리도 당장 세워라. 그리고 방어상 조치를 해라. 그러면 사실 확성기 세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해보니 이게 오히려 자기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하는 생각이 있고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좀 보류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전단 1,200만 장을 만들어서 풍선 3,000개
또는 여러 기제로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곧 날릴 것 같이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기상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이 바람도 허용을 안 하고 비까지 뿌리고 있잖아요. 예. 물리적으로 안 돼요.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가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류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것, 다시 말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강력한 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다시 말하면 본회의에서 지금 예비회의니까 예. 검토만 한 거란 말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가능성, 그것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둔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본회의는 언제 열리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왜 예비회의라는 걸 했는가, 예. 그것도 화상으로. 예. 이게 혹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본인들은 뭐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까지 주장을 그렇죠. 하고 예. 있습니다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게 아무 이유가 없다면 뭐 화상회의 안 해도 그냥 그렇죠. 예. 회의 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할 무언가의 시나리오 준비들을 좀 더 검토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 아니면 네. 남측의 반응이나 미국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일 가능성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짚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만하면 됐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얻을 게 없다라는 판단까지 이제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북한이 4개의 군사 조치를 예고했는데 그 4개의 군사 조치가 사실상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사실상의 자충수라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아직 젊고 네. 그렇게 경험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최고 존엄이 결심하면 그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본인의 실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핵을 무리하게 개발했고 국제사회로부터 2016년 이후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정권과 체제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네. 자, 그걸 풀기 위해서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사실 얻은 게 없거든요. 주민의 기대감은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실제 더 어렵고 그래서 선택한 게 새로운 길, 정면 돌파 노선이거든요. 네. 자력 갱생, 자력 번영, 자력 발전.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모든 이 어려움의 책임을 남쪽으로 돌리는 거죠. 남쪽이 잘못해서, 남쪽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은 그건 다음의 문제고 네. 일단은 남쪽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내부의 이 동요를 막고 어떤 이 분노와 적개심을 남쪽으로 돌리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오는 건 이제 그 다음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니 이 폭파시켰거든요. 네. 연락사무소. 예.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속이 시원했는지는 모르죠. 그동안 이게 예. 채증은 내려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잃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전단이나 이 확성기와 같은 심리전은 우리 남측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칭 전력으로 치면 심리전 전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동안 북한이 늘 우리 보고 중단해라, 그만하라, 네. 철거해라 요구했던 것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방금 뉴스에서 철거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세우더니 또 철거하고 네. 이건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 이 문재인 정부와 했던 것 모든 거 원점으로 돌리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고통을 주고 평화 프로세스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조치들을 검토해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만들고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결변 수순 그것이 국론으로 정해졌고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걸 보이라 이런 지시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예. 그러면 4.27 선언을 다 원점으로 돌리려면 4.27 선언에는 확성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정세 평가를 해보니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예. 예. 좀 더 우리가 좀 따져가면서 해보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전 그렇다면 유보가 보류가 아니라 아예 취소를 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아예 취소하면 다행이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더 이거는 별로 뭐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더 강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오판을 했다면 그게 더 걱정이 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요. 지금 북한으로서 북한이 이제 바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새로운 셈법이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것, 영변 북한의 핵 역량의 일부를 내놓을 테니 대북 제재를 다 해제해라. 우리 측을 향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재 전선에서 이탈해서 개성공단 당장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라.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요구해 왔잖아요. 근데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딜이 된 거고 우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였는데 자, 지금 이런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걸 들어주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호통을 치니까 무릎을 꿇고 손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결국 북한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공조와 동맹과 연합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 일련의 조치로 요구했던 것이 연합연습의 중단이거든요. 근데 8월에 연합연습이 예고돼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자권을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에 IOC 초기 검증을 했고 이번에는 FOC 이 전체적인 검증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미연합연습이 있고 10월 달에는 또 당 창건 75주년이라는 큰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과정을 속에서 지금 이번에 했던 이런 카드를 그냥 집어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가능성은 전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군사행동으로 가는데 군사행동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10년에 했던 천안함이나 연평 포격도발과 같은 그런 물리적 행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아무리 햇볕 정책과 같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을 했더라도 그건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정경도 장관도 북한이 그런 군사 행동을 한다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응징하겠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북한도 특히 북한 군부인원들은 재래식 전력, 특히 서해라든지 빈부장지대 내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불리하고 열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정권과 체제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한 입장에서 거기서 어떤 또 이 패착이 된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측을 최대한 피곤하게 만들고 한미 간의 갈등과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카드, 제2, 제3의 카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대남 적대시 행동의 하나로 1,200만 장의 이제 대남 전단을 만들어서 이제 뿌릴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진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담배꽁초를 이렇게 뿌려놓은 그런 사진으로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맞서서 탈북민 단체에서 전단 50만 장을 그 북한 측으로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데 일단은 북한으로 건너갔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경찰이나 군에서 이걸 사전에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것도 또 의문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박상학 대표가 50만 장을 보냈다. 거기에 USB, SD 카드도 넣고, 그다음에 달러도 넣고, 책자도 500권을 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일부 영상 근거 자료로 발표를 했는데 통일부는 그때 당시에 바람의 상황, 그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강원도 홍천 지역에 일부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것. 그다음에 지금 박상학 대표가 자유 북한연합 이 움직임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소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압수를 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50만 장이나 되는 것을
한꺼번에 보냈을 가능성은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통일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이제 밤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박상학 대표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회원, 감시를 덜 받고 안 받는 그 회원 또 임의의 장소 아주 야심한 시각을 선택을 해서 시간과 장소 대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경찰과 군도 어떻게 그걸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네.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데 박상학 대표가 보낸 것이 신빙성이 과연 얼만큼 있느냐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홍천에서 발견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김일성, 김정은, 김여정의 사진이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전단을 보내는 이 본래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과 체제로부터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판단력을 갖도록 하겠다. 본인도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취지로 한다면 좋은 거니까. 자, 그런 걸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상학 대표가 그걸 공개적으로 50만 장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걸 업적으로 부각시키고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한다면 그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이 전단이 뭐 북한으로 날아갔든 날아가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날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처음에 애초에 이렇게 불만 표시를 했던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런 전단인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 또 다른 뭐 무력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 뭔가 다른 또 도발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지금 전단만 가지고 북한이 우리에게 무력적인 행동을 하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예. 거예요. 이미 이제 전단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이제 맞대응 카드로서 북한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예. 지금 전단도 준비하고 뭐 기구도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아직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그런 주장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예. 반대로 북한이 만약에 그들이 준비한 전단을 실제 우리 쪽으로 보낸다면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그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황 다시 말하면 북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한 협박 그런 것들은 보류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고 원래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1월 신년 육성 연설에서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진정한 마음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들은 입만 열면 민족 우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민족 우선하는 사람들이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위해하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최고 존엄의 이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스스로 누워서 정말 자기 체면을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물리적,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실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가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몇 배로 이 피해가 갈 것이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네. 이런 일련의 행동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했더니 남쪽이 움찔움찔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더라. 이렇게 되면 계속 우리는 끌려 들어가고 예. 북한의 요구에 우리는 말려갈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예. 미국도 최근에 이 남북 관계 긴장 상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협상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행정부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2018년 그 즈음에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서 핵 활동이 있었던 징후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멈춘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뭐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1월 1일 신년사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핵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력은 완성했고 핵단추는 자기의 테이블,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고 네.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미사일 역량을 중단하겠다고 미국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남측이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까지, 자기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자기의 힘은 계속 기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지요. 예. 다만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농축 우라늄, 다시 말하면 그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그런 과정들, 네. 거기에서 상당수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을 했고 그것이 북한의 핵탄두 증가에 연관이 됐다고 보고요. 미사일도 북한은 계속 강화했고 로켓 엔진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성능 엔진 실험 공개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엔진을 고체 연료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 보고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런 핵 활동, 미사일 활동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북한을 향해서 대화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들, 각종 전략 자산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대화로 나와서 예. 정말 살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도발의 길을 선택을 해서 정말 더 어려운 길로 갈 것이냐 예.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만약에 상황을 정말 현실적으로 잘 파악을 한다면 비핵화의 길을 선택을 하겠지만,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년사에서도 계속 그런 그 비핵화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그 핵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선뜻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그럼요. 예. 이제 결국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이 정권과 체제의 가장 딜레마가 그겁니다. 네. 일차적인 그들의 관심은 1인 독재, 1인 정권을 공고히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고히 유지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2011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한 미국과의 229 합의를 깼습니다. 깨고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것은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네. 예. 김 위원장이 들어와서 핵실험을 3번이나 했고 미사일도 수십 발 이상 발사를 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경제는 더 쪼그라들었고 본인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허리띠를 다시는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빌공짜 공약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북한 발전 잠재력이 크다. 핵만 내려놓으면 제재도 해제되고 예. 그리고 북한의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 그걸 당장 내려놓자니 정권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 방송을 혹시 김정은 위원장과 예. 북한 정권이 보고 있다면 예. 걱정하지 마라. 아.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 예. 왜? 핵 없는 베트남도 지금 발전하고 있다. 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